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신혼시장에 생필품 사러 나온 이종현입니다. 인천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재정도 안 좋고 한때 그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못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카지노는 아니지 않는가. 중국 관광객들을 노리나 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카지노 때문에 꼭 영종도로 와야 할까요? 제주도도 있고 마카오나 이런 데 홍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카지노를 짓는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부작용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아니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카지노가 하나 둘 외국인 전용이라도 생기면 다른 그 관련 산업들이요, 그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관련 산업들이 더불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누르면 저쪽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허용을 하면 사행 산업이 같이 더불어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그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준희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3라운드 이 시간에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에서는요, 신혼시장에 생필품 사러 나오신 이종현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영종도 카지노 사업의 실효성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요, 인천시와 인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예스와 노 질문도 이런 것이었죠. 외국계 카지노 자본 여러분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입니다. 보내주신 의견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9281님께서는요. 예스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144님께서는요. 노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카지노라는 게 외국인들 관광 목적으로는 좋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카지노를 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 수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축구가 이 아시안컵 추첨에서 이 아시안컵 톱시드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요?
예, 그 월드컵 때 조추첨할 때 보시면 알지만요. 예. 이 강팀들은 톱시드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강팀들끼리 그냥 무작위로 뽑다 보면 한 조에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브라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톱시드를 받아서 각 조에 이렇게 찢어서 한 팀씩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톱시드인데요. 네. 뭐 한국이 사실 아시안컵을 할 때 톱시드를 받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었는데 네. 이번 내년에 열리는 2015년 호주 아시안컵 조별 그 조추첨 때 결과를 보니까 톱시드에서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네. 네, 그 조추첨은 26일에 열리는데요. 사실 이 조추첨 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아시안컵에서요. 이 종전까지는 그 이전 대회 성적에서 상위 1, 2, 3위 팀들을 톱시드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뭐 아무리 못해도 3위 안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톱시드를 받았지만 네. 이번에는 기준이 피파 랭킹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예, 한국 현재 피파 랭킹이 무려 60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42위 이란, 48위 일본, 그리고 55위 우즈베키스탄이 개최국 호주와 함께 톱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그 2위 그룹, 그 포트 2에 속하는 데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와 함께 이제 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그 같은 조별리그부터 이란이나 일본하고 한 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각주 2위까지 8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뭐 8강에도 못 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 섣부른 판단이지만 네. 이렇게 뭐 만약에 일본이나 이란을 만난다면 조별리그부터 굉장히 험난한 일정이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 피파 랭킹이라는 게 객관적인 실력보다도 어떤 대륙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경기에서 이제 승률이 얼마나 좋은지 승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부에 따라서 포인트를 얻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알면서도 이 피파 랭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축구협회의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피파 랭킹 관리를 잘 못했군요. 네. 프로야구 시범 경기 LG가 선두로 올랐었죠. 예, LG가 오늘 김해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서요, 홈런을 4방이나 터뜨리면서 11대 6으로 이겼습니다. 그 LG가 시범 경기 4승 1패가 되면서 롯데를 밀어내고 단독 선두가 됐는데요. 네. LG는 오늘 경기 1회 초에 조시벨이 투런 홈런 쳤고요. 5회에 권용관 솔로포, 그리고 7회 정성훈의 3점 홈런에 이어서 9회에는 문선재 선수가 투런 홈런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 LG가 홈런 4방으로만 무려 8점을 뽑아냈고요. 네. LG 선발로 나선 김선우 선수 두산에 있다가 옮겼죠. 김선우 선수는 4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서 4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오늘 김선우 선수가 이제 공을 59개 던졌는데요. 팀의 이제 올 시즌 제5선발로 거의 아주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한편 또 기아는요, 이 선발 양현종 선수가 5이닝 동안 3진 5개 잡아내면서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를 한 덕분에 SK 8대 6으로 이기면서요, 이 새 구장 챔피언스 필드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는 넥센을 8대 7로요. 그리고 NC는 두산을 역시 8대 7로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여의대로 서울교 가는 길 마포대교 사거리 조금 더 간 곳 3차로에 승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충정로 통해서 아현역 가는 길 충정로역 부근 하위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곳곳으로 고장차 서 있는 구간은 차로 변경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대문로 종로 1가에서 명동 입구 쪽으로 양방향 정체가 되고 있고요. 종로는 4가에서 신설동까지, 반대쪽으로는 2가에서 1가 쪽으로 밀립니다. 동호로 따라 외곽으로 가는 길 태계로 5가에서 동호대교 북단까지 길게 정체가 좀 심한 상태고요. 창경국로 외곽 쪽으로는 원남동 사거리에서 해화동 로터리 쪽으로, 동서문로 외곽 쪽으로는 해화동 로터리에서 성신여대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오늘은요, 외국계 이 카지노
사업 이제 영종도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승주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었다면서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적합 판정을 내렸네요. 뭐가 네네.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동안에? 작년 6월에 저희가 이제 그 부적합 판정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용 등급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항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외국 투자자와의 그 추가 협상 과정이 뭐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막상 오늘 이제 사전 심사 이렇게 적합 통보를 받게 되고 보니까 또 뭐 지나간 이제 어려움들은 다 잊혀지고요. 네.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또 어려운 과정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많은 지원해 주신 우리 그 산업통상자원부 또 우리 기획재정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뭐 소속 관련 우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부적합 판정 받았을 때 걱정스러웠던 점은 다 해결이 됐나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러한 어떤 점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 신용 등급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그 예. 사유가 있었는데 예. 지난 이제 그 6개월 동안 이제 투자자와의 그 협의를 거쳐서 이제 신용 등급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예. 그 법령에 따라서 이제 그 충족 그 기준을 저희가 이제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근본에 그 사전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된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문제였군요. 자, 이 네네. 카지노 사업은 인천시가 아주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기대하는 효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요번에 저희가 사전심사 이제 적합 통보를 받고 나면 이제 네. 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네. 늦어도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2018년이 되면은 저희가 초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개장하고 나서 이제 2020년이 되면 저희가 한 연간 한 110만 명 정도의 이제 관광객 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네. 또 아울러서 약 4,500억 원 그 이상의 그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복합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 약 3만 5천 명의 그 직접 또는 간접의 어떤 고용 창출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또 고용도 창출시키고 네. 또 아울러서 그 1단계 사업으로 투입되는 약 한 7,500억 원 전체가 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개청이 10년이 됐는데 예. 어떤 이제 단일 규모로는 최대 외국인 투자 사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들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뭐 부동산 네. 투기라든가 말이죠. 네. 그럼 뭐 이 내국인 문제도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나중에 내국인까지 네. 확대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에 대한 뭐 얘기도 듣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영종 복합 리조트 사업은 단순히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네. 이제 호텔이라든가 또는 이제 컨벤션, 뭐 공연장, 쇼핑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이제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그 서비스 산업 허브와 전략에 이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저희 투자 유치 방향이 단순히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이제 엔드 유저용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좀 유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그런 이제 부동산 투기를 저희가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외국계 뭐 불투명한 외국계 자본이 오지 않느냐.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 이제 근본 사전 심사 적합 판정이 있기까지는 이제 주무관청이 이제 문체부에서 네. 이게 법령에 따라서 뭐 투자 규모라든가 또 네. 자금 특성, 뭐 네. 신용 상태 여러 가지 사항을 아주 엄격히 심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외국인 전용이고요. 영동 내국인 네, 저 강원랜드처럼 말이죠. 나중에 또 슬그머니 또 내국인에까지 확대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요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예. 사실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폐광 지역 개발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2000년도에 개장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애당초 개장될 때부터 내국인 출입 가능. 예. 카지노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뭐 외국인 전용이었다가 이제 변질된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첫 사례가 1967년도에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왔는데,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출발해서 그 내국인에 허용되는 카지노로 변경된 사례는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실제로 뭐 내국인 허용 그 카지노로 변경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인천광역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들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잘 안 됐었죠? 뭐 잘 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영종도 띄우기 아니냐, 네. 뭐 그런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 프로젝트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약 한 100여 회 이상의 어떤 실무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지금 시장으로 계신 소영일 시장이 직접 또 외국인 투자자 뭐 최고 경영층과 그 한라인으로 직접 투자 협의를 많이 진행하셨고, 뭐 이게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서비스 산업 허브화 전략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뭐 띄우기가 아닌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나타내 여러 가지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최혜자 사무국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자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실련의 최혜자입니다. 예, 카지노 시장에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발표 네. 들으셨죠?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정부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급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예. 그 한번 개방 또는 자유화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역진 방지 조항과 함께 투자자와 국가 간 투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외국 자본에 대해서 카지노 설립을 그 사전 심사제로 허가를 하고 나중에 그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예. 그거에 대한 규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지금 성급하게 허가부터 내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차후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투자를 안 할 것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허가를 해줘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이 사전 심사제를 카지노 업체에다 허가를 해주는 나라가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예.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그 허가권을 받으신 카지노 사업자들한테 이 면허를 주기 위해서 예. 그 아주 강력하게 그 사전 조사라든가 예. 그 탈세라든가 범법 사실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등 네. 그런 그 공익성인 측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이 여차할 경우에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넘기고 먹튀를 할 경우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먹튀라고 한다면 투자를 했다가 튀는 거겠죠? 투자를 약속하고 지금 오늘 허가받은 시저스앤 리퍼 같은 경우에는 예. 인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의 100분의 1도 투자를 안 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기형적이게도 그거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선 상황입니다. 아, 지급 보증을 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또한 허가가 났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규제할 방안들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사업 허가가 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행 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 통제할 수 있는 도박법이 없습니다. 예. 미국 라스베가스처럼 네바다주처럼 도박법 제정과 도박감독위원회 등 실행기구를 만들어서요. 예. 사행 산업을 갖다가 통제하고 규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예. 카지노는 현금으로 유통되는 만큼 은행, 보험, 증권처럼 예. 금융법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사행 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통제와 규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범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퇴출까지 이어지도록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 자본의 영종도 진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로 답변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직 방송이 끝난 건 아닌데요.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영종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안들이 필요는 한데요. 다만 이제 영종도는 경제자율구역입니다. 당초 지정 취지가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인데 영종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그 당초 조성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급급한 정부가 너무 손쉽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종도를 땅 투기 지역으로 변질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행 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도박 사업은 싫다. 네. 전국에 16군데나 있답니다. 네. 외국인 카지노가. 네. 그래도 영종도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16개 카지노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건전하게 매출을 긍정적으로 이루고 있는 데는 그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유일합니다, 거의. 근데 지금 허가받은 카지노 업체가 외국 손님들을 끌고 오지 않을 경우에 이미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카지노는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걸로 인해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살 뜯어먹기식의 경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 수익성이 예상을 밑돌 경우에 내국인한테 개방을 하는 그 내국인 개방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는 강원랜드를 문제 삼고 내국인 출입 허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 중국 자본하고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이 회사가? 그런데 중국인들이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부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도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가는데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중국 내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언제까지나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한정된 중국인 큰손들에 의지할 경우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규제가 일어날 경우에 그 많은 카지노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점도 걱정이 된다.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내국인한테는 허용이 안 된다. 강원랜드하고 다르다. 아주 외국인 16개 전용 카지노와 똑같은 거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그 외국계 카지노 업체들 MGM이라든가 오카다 홀딩스라든가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 업체 대표들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카지노 투자 심사를 고민할 때 내국인 개방을 요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혜자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G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라운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예스와 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인데요. 2256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개입한 것도 불안하고 카지노가 인천의 분위기를 되레 안 좋게 만들까봐 우려도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066님께서는요. 예스와 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뉴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개인정보 유출 말이죠. 이거 카드사에서도 흘러나갔고 이동통신사에서도 흘러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무슨 물류 택배 회사에서까지 흘러나갔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택배 회사인 CJ 대한통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 대한통운. 네. 국내 택배 업체 1인데요. 네. 경기도 용인의 한 심부름 센터 업주 2명이 구속이 되고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심부름 센터 업주가 택배기사에게 금품을 주고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온 겁니다.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에는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겨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이 CJ 대한통운의 시스템에는 택배기사 누구나 전국의 모든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완전 황당한 일이로군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네. 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탈세를 잡는 데 애를 써왔는데요. 네. 중소기업들한테 집중이 된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네. 이러자 국세청은 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3월부터는 성실 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 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인데 이 천주교구의 일부에서 말이죠. 신도들이 낸 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 정산할 때 아주 공개가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편리해집니다.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두 곳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성역으로 간주되면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떼야만 했었는데요. 이마저도 현행법상 극히 일부 기부금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실제로 종교단체의 기부금을 적게 내고도 많이 돌려받는 등의 그런 탈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 법률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수다.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는 수다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가유공자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우리의 역사는 1950년대까지 올라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보건 대상자가 많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50년대만 해도 그 전쟁이 발발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그 전몰 전상 군경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독립유공자나 또 4.19 관련자, 순직 공무원, 그 참전군인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보훈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말이죠. 많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제가 또 유공자 입장은 안 돼봐서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분들을 아주 높이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 이 취해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전쟁 직후만 해도 전투로 인한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딱 와닿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비전투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뭐 어떤 군대 내에서 축구를 차다가 다친 경우에도 유공자로 인정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좀 유공자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네. 군복무 중에 이 자살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놓고 있나요? 예, 2012년경에 아주 의미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법령상 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는 유공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만 해도 뭐 심신 상실이거나 어떤 정신 착란 등으로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자살의 경우에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겁니까? 예, 일단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안이 어떤 사례였는데요? 그 사례가 이제 왕따를 당했습니다. 한 병사가 왕따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이 이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1, 2심까지만 해도 당초 대법원 판결 그리고 또 법령 규정에 근거해서 이건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이라 보고 유공자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게 설사 자살이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이 자살 자체가 군인의 어떤 공무와 관련되는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네, 좀 말씀을 하시기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참 이게 이 정확한 말인가요? 이게 이 자살이요. 스스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같이 생각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거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거 자유의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가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지. 아니 밥을 먹을까 말까 고르는 게 저 자유의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과거에 그랬었군요. 네, 대법원 판결이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에 대부분 어떤 자유의지가 작동해서 자살한 걸로 보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좀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자살 공화국입니다. 예. 네? 1년에 15,000명 가까이 자살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있으면 1등이에요, 지금. OECD 국가에서 1등이에요. 제가 자살 예방 대책 추진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해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군대 안에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왕따를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살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자의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주심 대법관이 이제 보충 의견으로 어떤 의견을 밝혔냐면 군대 내 자살을 의지 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이 현 유공자 사례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책임이 문제되는 여러 사례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말이죠. 군에서 그 사격 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쓴 철모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했다. 발병했다. 이렇게 소송을 낼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는 아니지만 이 소송을 낸 사람이 6년간 장기 복무를 한 간부였습니다. 근데 군 입대 전에는 이제 경추 즉 목을 얘기하는데요. 이 목에 어떠한 그 상처가 없었다, 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입대한 이후에 이 사격 통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디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낸 거죠. 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국가 유공자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분이 이제 특별한 사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던 거고요. 또 이분의 그 어떤 그 군 복무 중에서 했던 직무가 사격 통제관 계속 철모를 쓰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군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복무를 해가지고 정말 그 디스크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큰 원인이 됐다거나 자연적인 어떤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 있어서 이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이 분은 이 사격 통제관이었으니까 이제 철모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그래서 이 사례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병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 전투모를 쓰다가 훈련이 있거나 뭐 경계 근무를 갈 때 철모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사병에게 이런 디스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쉽사리 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갈수록 그 철모의 재질이 가벼운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사례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이제 군대에서 다쳤다 하더라도 이 진로 기록이 있어야 유공자로 인정되겠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입증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사례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본인은 군대 내에서 직무상 다쳤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다쳤다는 어떤 근거 서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뭐 진단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 복무 중에 그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에 관한 무슨 진료를 받았다든가 검사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자료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참 인정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어떤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다면은 병원에 간 기록이 있을 거고 또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너무 좀 단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실 여부, 즉 사고가 불가피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가 뭐 바로 앞에서 공을 차는 바람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의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하여튼 뭐 도저히 본인이 피할 수 없는 본인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보훈 체계를 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보고 또 이런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자라고 구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훈 보상 대상자로 보고 연금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금 액수가
어떻게 제한이 되죠? 뭐 국가 유공자보다는 한 70% 예, 좀 제한되고 또 다른 어떤 자녀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범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국가 유공자의 이제 유족이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좀 의미 있는 판례가 법률상 자녀가 아닌 사실상 친자녀도 유족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례는 1948년경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입대를 해서 6.25 때 전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8년 후에 아버지와 혼인 신고를 하고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가 전사했기 때문에 유족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1심과 2심은 부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버지가 인지를 하는 어떤 친자관계 성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볼 수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국가 유공자 관련 법령의 취지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있다면은 사실상 친자관계라 하더라도 유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해서 유족으로서 인정해 준 사례였습니다. 저도 여기 찬성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당연히 이 사례 대법원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좀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법률 해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따져가지고서는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말이 되나요? 그거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행정소송에서는 좀 약간 법적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법적 안정성. 예, 행정소송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 관련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 개개의 어떤 사정을 따져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숭앙하고 말이죠. 예우하는 이런 데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들은 간혹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우를 제대로 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좀 소홀했는지. 변명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동안 좀 못 살았으니까요. 못 살았지만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니죠. 공무원 시험에서 말이죠.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죠. 뭐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제 계약직 공무원까지도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좀 이건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위헌 소원 제기가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계약직 공무원은 좀 달리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요구되거나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안 해준다고요? 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로 봤습니다. 합리적 차별이다.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이 국가 유공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유공자가 계약직 공무원을 지원했는데 가산점을 주지 않아서 이걸 이제 문제 삼았던 거죠. 전 조금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안 말씀드리긴 그런데 굳이 그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안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 단기간에 또 한시적으로 어떤 고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의 제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목적에 맞는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그 취지를 좀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 예.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국가유공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그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한다면은 전문적인 부분과 한시적인 기간 채용 부분을 좀 나눠서 전문적인 부분을 위한 채용의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그런 법 해석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대령에 대해서 말이죠. 무죄 선고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굳고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을 굳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취소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참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기소됐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뭐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사례는 좀 특이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 인권위원회가 먼저 범죄 행위로 판단한 후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인데다가 또 보훈처에서도 나름 합리적인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또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였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률 수다를 함께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법률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 상식 아닐까요? 상식이죠. 무엇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진지한 토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 오늘 질문은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영종도 입성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제작진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로는 예스와 노의 비율이 8대2로 나타났네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5066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박봉산, 작가 정선임, 강예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